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김유진 작가님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하루에 7,000개에서 많게는 약 2만 개의 단어를 쓴다. 평균을 14,000개로 잡아서 계산하면 200자 원고지 70매 정도이며, 이렇게 열흘이면 책 한 권의 분량만큼 말을 하는 셈이다. 한 달이면 3권이고 1년이면 36권이다.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면 각자가 접하는 말의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양의 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좋은 말들도 많고 상처와 폭력이 되는 말도 있다. 명백한 사실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만 살 수 없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말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가는 한 상처가 되는 말을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들은 일단 제쳐두고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내 말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나를 믿고 내 말과 행동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기준을 없애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며 고유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가 나로 드러나는 말은 기준이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할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런 효용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남의 쓸데없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까? 애당초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들어줄 여유가 나에게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는 남들 앞에서 꼭 유용한 말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멋있고 그럴듯한 말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경쟁심과 조금 더 나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과 유용한 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말로 나를 지키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좋은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에도 기꺼이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말은 어떤가? 말이 침착하고 우아하려면, 또 위엄과 균형감을 갖추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역시 사람들과 함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은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하기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 너무 아파서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순간순간 힘이 되는 말도 있지만 때론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도 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눈물이 나고 어떤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기도 한다. 오랫동안 곱씹어서 더 좋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을 원할까? 거기에는 복잡한 욕망이 얽혀 있다. 나와 나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마음,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이 뒤섞이는
희열을 맛보고 싶은 마음, 서로 통했다는 안도감, 혹은 다름에서 오는 재미와 호기심, 말이 오가는 중에 느껴지는 깊은 우정과 위로도 원한다. 그래서 남의 말에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의 진짜 모습과 말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종종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속마음보다 앞서 말한다. 속마음과 말은 조금 어긋나 있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 만들어진 나로만 살아야 한다면 진짜와의 간격에 무척 괴로울 것이다.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해서 말이 나인지 속마음이 나인지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만들어낸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마음의 병까지 얻은 베로니카처럼 말이다. 만들어진 말은 멋있고 이상적이지만 진짜 나와는 다르다. 자신의 마음 그릇보다 큰 말을 내뱉으면 후유증이 따른다. 우리는 언제 본래의 모습은 숨기고 만들어진 나를 앞세워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 좋아하거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다. 말은 늘 성격이 급하다. 마음을 채 정하기도 전에 불쑥 입을 열어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상대의 기분이 좋을 만한 말을 먼저 해버린다. 상대의 말에 화려한 리액션을 공감하고 맞장구를 치거나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푼다. 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친절과 공감을 베풀고 있을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나의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멈춰서서 그 속도를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 말이 너무 앞서가면 만들어진 나로 살기 십상이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적어도 소크라테스 자신은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보다 현명한 거라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모르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 나를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남을 의식하는 마음뿐이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걸까? 나쁘지 않다. 다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야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매번 주목받는 부담감도 견뎌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다.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귀동냥으로 대충 주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번지르하게 꾸미는 말, 기술만 는다. 또 무엇을 잃어버릴까?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어떤 것을 잘 모르는 진짜 나는 뒤로 밀려나고 아는 척하는 가짜 내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모르는 나가 아는 나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있겠는가? 진짜 나를 찾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을 하면 희한하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적어도 아는 척 할 때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만나는 모든 낯선 것들에게 좀 뻔뻔하게 말해본다.
나 그거 잘 몰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 관심은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늘 판단으로 이어진다. 칭찬을 할 때도 격려나 조언을 할 때도 각자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과도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판단이며 평가이기 때문이다. 칭찬이나 조언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상대를 판단한다. 그 판단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주인이라. 제 아무리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써도 그것이 약이 될지 칼이 될지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말을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추느라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할 수나 있는 것일까?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했다 해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란 어렵다. 상대의 입맛을 맞추려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하게 밀착할수록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균열만 생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야 완성된다. 그것에 상처를 받든 또 도움을 받든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의지의 문제이다. 물론 의도를 갖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적절히 응징해야 하겠지만 악의를 품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이나 될까? 누구나 자기만의 선의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는 과감히 저버리고 나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내 말이 상대에게 가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그 말의 운명이다. 내게는 그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힘이 없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다른 의도가 없다면 내 말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 사람과의 대화는 말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세상에 말로 전달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생각하는 편지는 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글로 나누는 행위이기도 하다. 말로 하는 대화가 완벽하지 않듯 편지가 모든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지 못하는 마음, 관계에 생기기 시작하는 균열, 원래부터 있었던 미세한 틈을 메워주는 것이 편지이다. 말로만 이어온 관계는 단단하지 못하여 잘 허물어지지만 말과 글을 더불어 쓰고 행동이 더해지면 해가 갈수록 관계가 깊어진다. 그래서 옛 유물 정도로 치부하기엔 편지가 가진 힘은 무척 세다. 편지는 쉬 날아가 버리는 말에 가벼움을 잡아주는 든든한 보완제이다. 말썽 많고 실수 많은 말보다 믿음직한 구석이 있다. 말이 열정 많고 활동적인 청년의 것이라면 편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지녔다. 말이 무조건 가르치려 드는 선생 같다면 편지는 아기자기하고 애틋한 연인 같다. 몇 시간을 떠들어도 전해지지 않는 진심을 하나라도 잊지 않고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다. 우리는 편지를 읽으며 상대가 하는 말의 이면을 더 잘 볼 수 있고 진심에 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또 오직 나를 향한 글, 우리 둘만 읽을 수 있는 글은 세상의 편지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는 독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읽기이다. 그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나와 상대와 우리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도록 한다.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성찰의 시간이 되고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드러나면 감사의 시간이 된다. 그렇게 편지는 감수성과 유쾌함, 그리고 반성과 진심이 오가며 완성된 즐거운 글쓰기다. 사람들과 글을 주고받고 싶다면 우선 머릿속에 있는 편지는 모두 지우자. 편지지에 손으로 쓰는 것만이 편지는 아니다. 어떤 형태이든 한 사람을 위한 글이면 된다. 한글이나 워드로 쓴 편지면 어떤가? 선물 포장지 위에 붙여놓은 작은 카드나 엽서도 좋고 책 속지에 남긴 짧은 글도 매력적이다. 책을 읽다가 어느 글귀에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부분을 적어두었다가 내 마음을 덧붙여 보낼 수 있다. 상대가 좋아하는 간식 포장지나 상자에 굵은 사인펜으로 메시지를 남겨도 좋다. 이메일도 좋고 문자 메시지도 좋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은 생각보다 작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담지 못한다. 말을 할 때 진심이나 감정을 싣더라도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 실리다가 말고 너무 많이, 때로는 너무 적게 실려서 내 입을 떠난다. 아차하지만 이미 떠난 뒤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말의 보편과 보통을 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설사 내 입에서 보통으로 출발해도 다른 사람 귀에는 특이나 특별로 닿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모르는 상대의 비난이나 칭찬을 곧바로 내 마음에 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귀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동요되는 말들을 들었다면 그것을 최대한 늦춰서 들을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듣기를 보류해 보는 것이다. 나는 다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차를 사랑하는 지인에게 가끔 얻어 마실 때가 있다. 오랜만에 만나 왁자지껄 하다가도 차를 다리는 순간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 차가 주는 고요와 정지가 새삼 신기하다. 차는 종류에 따라 좋은 맛을 내기 위한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이때 뜨거운 물을 적당한 온도로 식히는 데 쓰이는 물 식힌 그릇이 있다. 찻잎이 든 주전자에 물을 붓기 전에 이 그릇에 따라 식히기도 하고 다 우러난 차를 잔에 따르기 전에 사용하기도 한다.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상대의 말에 상처를 입을 때 내 안에 물 식힌 그릇이 있으면 어떨까? 듣기 좋은 말이든 상처가 되는 말이든 그것을 바로 받지 않고 나의 물 식힌 그릇에 한번 옮겼다가 담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온 말은 의도한 것보다 더 세지거나 내 안에서 변형되어 그의 본의에서 멀어져 결국 내 마음을 다치게 한다. 그러니 최대한 늦춰서 들어보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말은 완전하지 않다. 이 불완전함을 알고 받아들이면 듣기를 보류하기가 쉬워진다. 불완전한 것들에게 상처를 받는 만큼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순간은 없다. 상대방의 말이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렇다. 나는 언제나 진심을 대해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것은 말의 속성을 위반하는 생각이다. 생각과 마음의 크기가 1000이라면 말의 크기는 3 정도 된다. 물 식힌 그릇은 한자로 수구라고 한다. 수군, 익다를, 우는 밥그릇을 뜻하는데 특히 수계는 이루다, 상세히 생각하다, 잘하게 하다, 삶아서 익히다, 물러지다 라는 뜻도 있다. 오늘 내가 들은 막말, 빈정거림, 빈말, 비수 같은 말, 허풍, 칭찬과 조언도
이 수구에 담겨 조금 물러져서 나오면 좋겠다. 얼마 전 그림책을 읽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무엇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주제를 찾도록 도와주는 강의였다. 시간상 실습을 길게 할 수 없어서 약 20분 동안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생각나는 만큼 쓰라고 했다. 그것을 각자의 첫 문장으로 삼아볼 생각이었다. 곧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표를 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렴.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 책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 힘이 드는 순간도 있을 거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니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30대 중반의 한 학부모는 발표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말을 들을수록 그것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거기에는 원했던 대로 살지 못한 후회와 가슴에 품어온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꿈꾸었던 삶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이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가까운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들은 결국 자기 내면의 목소리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말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잘 듣는 것이 경청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다. 내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다. 내 마음을 이해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허투루 보게 된다. 내 말이 귀하듯 남의 말도 귀하다. 나의 인생이 예뻐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어여삐 보일 것이다. 오늘따라 나도 예쁜 말이 듣고 싶다. 그런 날이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